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암 대사 치료라는 건데 사실 이제 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좀 암 대사 치료라는 게 생소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오늘 제목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딱 보고 저건 뭐다. 그렇죠? 그래 저거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저거. 그래서 제가 저걸 오늘 얘기해 줄 거예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앞으로 이제 저런 게 나오면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아 그거구나 이렇게 딱 할 수 있도록 오늘 이제 저걸 중심으로 얘기할 거예요. 자 제목은 뭐예요 이게? 그래 암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암을 죽이는 거. 원래는 암 대사치료 개념은 암을 죽인다기보다는 굶긴다는 표현이 좀 더 적당해요. 암을 굶긴다, 완전히 죽인다라는 그런 개념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암 대사치료 이제 저희 병원이 이제 좀 하는 병원이라는 뜻이고 요 책으로 하고 있어요. 요 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번역본이 올해 나온 책이어가지고 암 대사치료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된 책이고요. 이분이 요 제인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암 환자였어요. 암 환자.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였고 영국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이제 지금 이제 암을 극복한 다음에 암 대사치료에 대한 개념들을 잘 정리했어요. 자기 얘기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문 같은 거 그냥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 책을 저희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영어로 돼 있는데 이게 대사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러니까 암 대사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제가 여기를 이제 환자분들하고 쭉 같이 해왔고 그래서 요건 이제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한글로 된 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음식,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암이 왜 걸리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암이 왜 걸렸는지? 대학병원 가서 그런 거 들을 시간도 없죠. 암이 당신은 암이 왜 걸렸고 뭐 이렇게 사실 그렇게 친절하게 들으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이유도 있어요. 시간도 없지만 원인도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그냥 대학병원에서 우리가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대학병원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항암 방사하는 대학병원에서는 그냥 이게 유전자 DNA 유전자 문제로 많이 접근을 해요. 암의 원인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이제 따로 이제 시간 말씀드릴 거고 자 여기 나온 건 뭐냐 유전자보다는 환경을 좀 더 중시하는 편이에요. 환경 여기 보면은 환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기 POPS라고 되어 있는 저거 예전에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게 뭐냐면 요즘 쉽게 말하면 뭐 환경 호르몬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네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 요즘 환경이 워낙에 우리가 마시는 공기 먹는 물 다 오염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환경들 예를 들어가지고 옆에 뭐 소각장 들어온다 하면 사람들 데모하죠. 왜 데모해요? 거기서 나오는 안 좋은 환경과 관련된 물질이 있죠. 이름은 몰라도 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런 거 뭐 다이옥신이니 뭐 이런 것 어쩌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포함돼서 암을 일으킨다는 얘기인데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시간 될 때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세포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돼서 그리고서 세포 대사도 비정상적으로 되고 성장 인자도 비정상이 된다. 그리고 면역 반응도 비정상으로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암세포, 빠른 세포 분열을 하는 암세포가 발생한다는 암의 5가지 특징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좀 집대성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요건 제가 나중에 또 따로 한번 또 말씀드릴 거고 지금 보면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암세포는 항상 굶주려 있대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한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암 대사 치료에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대사란 거. 지금 이제 오늘은 제가 그거 안 해드릴 건데 따로 이제 할 때 그 대사의 개념부터 이제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아까 뭐랬어요? 암세포가 항상 굶주려 있고 엄청난 식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증식하고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니까 치료를 일단 How to Stop Cancer 아까 그 책 제목이 저거예요. 암을 굶기는 방법. 굶긴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식사 안 하면 힘이 쭉 빠지잖아요. 마찬가지. 암세포 똑같아.
암세포도 식사를 안 하면 저기 기운이 빠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고프다고 식사를 이제 만약에 암이 내 몸에서 막 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식사를 했다. 그러면 암세포도 낼름낼름 받아먹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사치료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 이런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태워서 죽이거나 막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대사치료의 개념은 완전히 생각을 달리 하는 거예요. 막 죽이지 말고 얘 한번 굶겨보자, 힘 좀 빼보자 라는 개념으로 이제 시작된 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어떤 한 가지 치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요게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프 라벨 드러그라는 개념. 요거 간단하게 제가 하고 넘어갈 건데, 이거 외에도 자 식사, 그럼 자 식사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들어보셨죠? 강황 이런 거, 커큐민이라는 거 다 좋다고 뭐 들어봤잖아요. 뭐 베르베린, 그다음에 이런 건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이게 언급되는 그런 영양 성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도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어우러서 하는 게 바로 암 대사 치료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특별히 요거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 여기 오프 라벨 드러그 영어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 오프 라벨 드러그라는 개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약 중에서 최근에 나왔던 건 그거고, 항생제가 있어요. 항생제가 독시사이클이나 항생제는 원래 균을 죽이기 위해서 개발된 약인데, 최근에 그 독시사이클린을 암 치료하는데도 사용을 해요. 처음 들어보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프라벨 드러그 개념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야?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A라는 질병, 그 항생제에 허가가 됐어요. 그 약물이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가. 그런데 이 암이라는 질병에 지금 현재 쓸 약이 좀 마땅치 않다. 그래서 그 약이 효과를 보여서 처방하는 경우, 이런 거를 이제 오프라벨 드러그라는 개념을 써요. 일단 그냥 저 계속 반복될 거니까 오늘 이제 생소한 개념이니까 일단 알아두시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거 여기 있죠. 조금 전에 언급한 독시사이클린이라는 게 있죠. 이게 항생제예요. 항생제인데, 이게 지금 2017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온코타겟이라는 저가 유명한 논문인데, 비타민C 고농도요법 아세요? 비타민C 고농도요법하고 이 약을 같이 병행해서 치료했더니 항암제보다 100배가 높은 효과를 보이더라 해서 이게 논문이 나왔어요.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논문이 나와서 이게 언론에도 지금 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 이런 거, 독시사이클린 이런 거. 일반적으로 항생제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베르베린 추가하면 이런 결과도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얼마 전 지난달 그 기사, 5월달 나온 기사인데, 표적항암제 고지혈증 약을 함께 투여했더니, 고지혈증 약 아시죠? 여러분들 고지혈증 때 먹는 약 있잖아요.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 그 약을 함께 투여했더니 치료 효과가 올라가더라. 그렇게 해서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이제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계속해가지고 이런 약물들, 이게 다 지금 말하는 오프라벨 드러그.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고지혈증 약 스타틴이 난소암 사망 위험도 내리게 한다. 이거는 2020년 6월 23일 지난주 기사. 계속 나와요. 이렇게 논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논문이. 이것도 보면은 고지혈증 약 스타틴. 스타틴이라는 건 그 약 이름 잘 보면 무슨 스타틴이 끝나요. 고지혈증 약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알죠? 작년에 유행했던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충제도 저기 하는 오프라벨 드러그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거 먹기 시작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됐으면 대략 내가 지금 오프라벨 드러그 이제 몇 가지 지금 얘기한 거고,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들 아까 이제 제가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 이제 암 치료, 우리가 이제 되게 수술 항암 방사, 이건 잘 알죠. 여러분들 대학병원에서 하니까 수술 항암 방사만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하는 표준 치료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주로 이제 암 유전자에 초점을 맞춘 그런 치료라고 보면, 이런 이제 암병원들, 다른 병원들 아마 왔다 가신 분도 있을 텐데, 이런 암병원에서 어떤 면역 주사제라고 처방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고주파 온열 치료, 비타민C 고농도요법, IBC라고 하는 게 저게 비타민C 고농도요법, 이런 것들, 이게 미슬토 주사라는 거, 뭐 사이모신 알파 뭐 이런 것들이
좀 면역을 올려주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처음 받는 게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서 잘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암 대사치료 요 부위, 요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시도하는 이제 그런 치료법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걸 지금 한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암 치료다 하면은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다 같이 통합적으로 같이 이제 치료를 한다. 이제 일단 생각을 좀 살짝 바꿀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나 그냥 여기 그냥 암 수술하고 항암 방사하고 그냥 뭐 식사도 그렇고 그런 거 쉬러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기 의외일 생각인데, 약간 지금 재발이나 전이 되거나 지금 진단 당시에 뭐 3기, 4기 기수 높으신 분들은 지금 저 치료 많이 해요. 본인들이 먼저 알고 와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단 들어보세요. 어떤 건지. 그래서 대사치료 관련된 거고, 자 여기서 그러면 그 암이 이제 그런 대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암의 원인이 단순히 유전자, DNA 그게 좀 잘못돼서 암이 발생을 했다라기보다는,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요거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것도 처음 듣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따로 이제 설명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라는 그런 기능 장애가 이제 일어나고, 세포 에너지 대사 장애,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걸로 보고 앞에 들으신 분들은 이해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고혈당 문제, 만성염증 문제, 저산소 저체온, 요 네 가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계속 제가 반복할 거예요. 여기 고혈당, 혈당 높은 거, 혈당이 높으면 만성염증이 자꾸 생겨요. 생기게 자꾸 이거 조정하는 거예요. 염증 생기고 우리 몸에서 그 세포의 환경이 저산소, 산소가 부족한 환경으로 바뀌고, 그리고 체온까지 낮아진다. 그래서 보면 뭐 손발도 다 차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암 환자분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대사치료에서 중요한 개념이라 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켜서 결국엔 저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암세포로 정상세포가 그렇게 변한다고 보는 게 이제 대사치료의 관점이에요. 오늘은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게 있다 일단 넘어가시고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얘기하는 거하고도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암 대사치료 관련해서 제가 프로토콜 제가 정리한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요 네 가지가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요즘 또 유행하는 COC 프로토콜이라서 이제 그 네 가지에 해당되는 약물이고요. 뭐 독시사이클린, 아토로바스타틴, 메트포르민,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항생제. 요거 이제 아토로바스타틴, 이거 고지혈증약, 그리고 메트포르민, 이거 당뇨약,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메벤다졸이라 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구충제, 메벤다졸. 여기서 이제 요즘 많이 쓰는 게 궁금하실 거예요. 예전에 작년에 나왔던 펜벤다졸도 있었고, 알벤다졸 있었고, 최근에는 요 메벤다졸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기 플러스 디피리다몰, 뭐 여기 이게 요즘 항말라리아제, 코로나 때도 얘기되고 있는 말라리아제, 그것도 포함되고, 요거 로우도스 날트렉손, 요거 제가 따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것도 요즘 잘 쓰이는 약물 중에 하나고, 나머지는 뭐 감 약물에다가 요거 베르베른이라는 거, 저것도 이제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약물.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건 이제 네 가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비타민C, 고주파원의 치료, 두 가지 정말 암세포 사멸 효과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미술토 많이 처방되는 거, 그리고 이거 면역 올려준 사이모신 알파, 우리가 뭐 헬이나 자닥신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 한 요 정도는 제가 이제 우리 암 대사치료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치료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 벌써 지지난주에 벌써 이제 했는데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이 책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오늘 제가 할 건 아니고 이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하셨던 분들은 알 거고,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또 따로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독시사이클린, 뭐 고지혈증약 이제 이런 거고, 맨 처음에 나왔던 약에서 지금 하는 파트가 이제 암을 죽이는다는 그런 표현인데, 맨 처음에 한 약이 요 메벤다졸이었어요. 메벤다졸. 아까 말했듯이 저거 구충제예요. 구충제로 쓰이는 약물인데, 이런 작용들이 있어서, 일단 한 거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 거예요. 이런 작용들이 있어서 암세포를 죽인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구충제 먹는 거예요. 작년부터. 저는 따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논문이 있어요. 벌써 10년 전인가 넘게 논문이 나와서 지금 이거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임상시험도 진행되고 있었죠. 메벤다졸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거, 여기 보면 엠페이즈화 돼 있고, 이건 제가 설명 좀 할 건데,
요 M페이지에 머물기 위해서 세포 자살, 이거 잘 알아두세요. 세포 자살 계속 나옵니다. 에팝토시스, 에팝토시스. 세포 자살, 세포가 죽어버리는 거, 스스로 자살하는 거. 이 프로그램 저거 잘 알고 계셔야 돼. 아포토시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에팝토시스라고 하는 거,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이 M페이지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어려운 얘기지만, 세포, 이제는 계속 이제 제가 세포라고 얘기할 거예요. 세포. 우리 몸은 60쪽이나 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분열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래요. 이걸 이제 좀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을 몰랐겠지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거 할 때 이 세포 주기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아까 여기 M기라고 돼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여기 M페이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이걸 말하는 게 뭐냐면 세포 주기 중에서 분열하는 시기를 말해. 세포 분열. 어? 세포가 가만히 있다가 막 이때는 분열을 해요. 핵분열 일어나고 세포질 분열까지 일어나서 이럴 때 세포가 분열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세포가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해서 세포가 계속 이제 딸세포라고 하죠. 딸세포. 그래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세포가 계속 생기는 거. 이젠 그런 과정을 거쳐 분열을 한다고 그래요. 이걸 M기. 그리고 여기 G1기, S기, G2기 돼 있는데 이때는 DNA 합성기가 S기를 말하고 DNA 합성 준비기, 분열 준비기라고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 저걸 알아두는 게 좋아. 그래도 그냥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저런 식으로 분열기도 거치고 쉬기도 한다. 저걸 알아야 나중에 이제 어떤 약이 나올 때 무슨 S기니 지금 오늘 책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 모르니까 여기 참여하고 계시죠. 자, 이제 이런 걸 자꾸 나오는 게 이제 세포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세포. 대학병원에서 항암하거나 수술하거나 방사할 때 세포 얘기 잘 안 해요. 거기서는 그냥 생긴 덩어리 없애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저 대사치료 같은 경우는 세포를 잘 알아야 돼요. 세포. 그래서 따로 이제 교육할 때 제가 그 세포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릴 거예요.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약 중에 하나가 메트포르민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 당뇨약이에요. 당뇨약. 이것도 쓰이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보여주는 게 뭐냐. 항암제, 이건 항암제인데 항암제 썼을 때 한 이 정도 비율로 암 죽이고 메트포르민도 좀 죽이는데 같이 써버리니까 이렇게 시너지가 나타나가지고 거의 94%까지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트포르민 같이 쓰는 거예요. 항암제를.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베르베린이라는 약물. 이거는 단독으로 써도 한 거의 90% 가까이 육박을 했고 같이 하니까 97% 베르베린 이런 약물. 지난 시간에 했던 거라서 제가 그냥 이름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할 게 이거예요. 오늘 할 게 이거.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이게 뭐냐고. 네? 처음 본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도 알아요. 앞으로 잘 부르세요. 이거를 어떻게 읽냐? 엔세이드. 엔세이드. 이렇게 많이 읽어요. 의학계에서 사람들이. 엔세이드 이렇게 많이. 이거를 풀어보면 논 스테로이달 안티 인플라메터리 드러그 이게 약자거든요. 의학 용어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표현된 게 뭐냐면 자, 스테로이드 여러분 아시죠?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약물 아시죠? 잘 알 거예요. 스테로이드. 어디 피부 같은 데 했을 때 스테로이드 쓰고 피부과 가면 처방하고 또 언제 또 많이 쓰나? 주로 이제 피부과에서 많이 쓰죠.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가 그런 약이 있는데 이거는 비스테로이드 논이 붙어가지고 비스테로이드 여기 인플라메이션이 염증을 말해. 그래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을 엔세이드라 불러요. 요까지만 일단 알고 제가 깊게 들어가면 또 여러분들 또 헷갈리니까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진통소염제라고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진통소염제 뭐 있어요? 여러분들 약국 가가지고 진통제 주세요, 진통소염제 주세요 하고 먹는 약들 있잖아요. 타이레놀 말고. 다시 한번 타이레놀 말고. 머리 아프다고 가면 거기서 뭐 줘요? 개보린 같은 거. 그래. 가면 개보린 같은 거 많이 주죠. 그런 걸 다 합쳐가지고 이거라고 그래. 근데 이것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종류가 많아. 여러분 혹시 뭐 피린기 알러지 있다고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누구 있어요?
어머니 그렇죠. 그 필인계 알러지라고 하는 게 요거. 어? 이게 진통 소염제 중에서 필인계가 있어요. 응? 요즘 잘 안 써요, 저거. 옛날에만 좀 많이 썼었는데. 이제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필인계 알러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저거 쓰면 안 돼. 진통 소염제 중에서. 그래서 필인계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아스피린 잘 알잖아요. 에? 아스피린은 살리시산 유도체. 이것도 다 지금 여기 NSAID에 다 들어가요. 아스피린 대표적으로. 아셨죠? 그리고 또 이부프로펜 들어봤을걸요? 어? 이부프로펜. 이거 덱시브로펜. 애기들도 보면은 왜 타이레놀 시럽이 있고 브루펜 시럽 있잖아. 그거예요, 그거. 응? 프로펜 끝나는 거. 이게 바로 프로피온산 유도체.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우리가 사실 환자분들이 잘 알만한 게 요거 있나? 정형외과 가면 어디 아프다가 엉덩이 주사 맞는 거. 진통제. 응? 그게 주로 여기 뭐 이제 그게 디클로페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종류들. 여기 초산 유도체라고 돼 있고 이 정도로 종류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또 메페넴산이라는 것도 이것도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 잘 안 쓰긴 하는데 산부인과 가게에서 많이 써요. 산부인과 가게에서는 저건 이제 뭐 생리통이 심하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메페넴산 이것도 다 NSAID 다 들어. 지금 종류 봐요 지금 무지 많죠. 이건 또 멜록시캄, 피록시캄 이것도 정형외과에서 많이 써요. 이건 최근에 나온 약들. 뭐 다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해가지고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 이거 이부펜 그쵸? 이런 거 무슨 펜 이부펜 뭐 브루펜 끝나는 거 이거하고 아스피린 정도 요즘 많이 쓰는 거 그 중에서 알고 그다음에 어디 정형외과 가면 어디 뭐 관절 아프다고 하면 처방하는 약물 그런 게 다 이 안에 속하는 거죠. 봐야 될 게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 잘 보세요. 어? 잘 보시면 사이클 옥시게나제 콕스 효소라는 게 있어요. 어? 요거 효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앞에서 요걸 하고 넘어갈게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 계제 NSAID라는 게 뭐냐면 요거는 체내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는 약물이에요. 일단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는 약물인데 염증 반응은 면역세포나 혈관, 다양한 이런 물질이 관여되어 있는데 이 중 생리 활성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거 처음 들어봐도 괜찮아요. 저거 이 염증 반응에서 통증과 발열을 일으키는 주된 물질인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요 COX라고 딱 약자한 거, 콕스라고 된 거, 사이클로 옥시게나제 이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약물들은 이 효소를 억제를 하는 거예요. 얘를 억제를 시켜가지고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 거지. 어렵죠?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콕스라는 효소가 있어서 반대로 얘기하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염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딱 억제를 시켜버리면 염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막 생기다가 소염제를 딱 하면 뭔가 염증 반응이 이제 좀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소염 효과가 있는 거. 그래서 요 콕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라서 내가 지금 얘기했고, 자 스테로이드 항염증제와 달리 아까 제가 스테로이드 얘기했죠. 스테로이드도 강력한 항염 작용이 있어요. 스테로이드. 여러분들 쓰는 스테로이드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어느 병원 어디 갔더니 어디 약국이나 이런 데 가서 했을 기가 막히게 막 낫더라. 그거 자주 가면 안 돼. 그런데 스테로이드 남발하는데 잘못 가면 약효과는 금방 나타나요. 갑자기 안 아파져. 막 해가지고 하고 그거 막 계속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속 문제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 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작용 되면 스테로이드 많이 쓰면 얼굴이 달덩이처럼 막 부작용이 막 붓기 시작하고 그거 중독된 사람들 그래요. 주위에 그래서 보면 스테로이드 약물 계속 해가지고 저거 쓴 사람들은 그래서 왜 보면 시골 저런 데 가면은 무슨 약국 굉장히 유명한 약국들이 있어. 거기 가면 해가지고 사람들 가가지고 약 계속 해가지고 뭐 의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뭐 한약에도 저기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잖아. 이게 사실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돼요, 스테로이드가.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항염증 작용이 심한데 일시적으로 잘만 쓰면 돼요.
저거니까 쓰려면 잘 써야 돼, 저거. 일시적으로 쓰는 건 괜찮은데 저거 장기적으로 쓴다? 그럼 그 문제 생깁니다, 부작용이. 어쨌든 달리 부작용이 좀 비교적 적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이런 NSAID다. 어? 이제 알겠어요? NSAID 개념. 오늘은 사실니까 저 NSAID라는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앞으로 이제 어디 가서 저런 거 나왔을 때 저게 뭔가 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니까. 많이 벌써 쓰고 있고. 진통소염제. 자, 근데 이제 아까 내가 요 얘기하다 말았어요. 선택적 콕스2 억제제가 있어. 아까 제가 이 줄여서 콕스라는 게 뭐였어요? 이게 아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그걸 만들어서 염증을 만들어낸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1, 2가 있다네? 몰라도 돼요. 1, 2도 몰랐는데 1이 뭐 하는 거냐면 염증, 위 점막 보호를 담당한대요. 위 점막 보호를 담당해. 콕스 1은. 근데 콕스 2가 있는데 얘는 염증의 발생을 담당해. 그래서 우리가 저 진통소염제를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스피린 먹었어. 아니, 그거 말고 좀 딴 걸로 하자면. 그 아까 말한 뭐 브루펜 같은 거. 가가지고 먹었어요. 그 먹으면 이 콕스2 얘를 억제를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얘가 콕스1도 억제시키면 어찌 돼요? 위 점막 보호가 안 되니까 속이 쓰리다. 그래서 진통소염제를 먹으면 어떤 증상 나타나요? 속이 쓰리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게. 그 부작용이죠, 일종의. 이거 이해되겠어요, 이제? 요까지 이거 되면 그냥 훌륭한 거예요. 콕스1이랑 콕스2, 요까지 정도. 그러니까 모르겠어도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저런 원리에 의해서 이게, 그럼 그래서 지금 이거 뭐냐면 요즘 좋은 약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아스피린 나온 지 꽤 됐죠? 그 약 굉장히 길어요. 벌써, 100년 되나? 역사 한번 봐봐요, 그거. 최근에 나온 거. 막 진짜 이부펜 같은 거 역사 길어요. 사람들이 계속 좋은 약이긴 한데, 속이 쓰리네. 위장약이 있어가지고 못 먹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연구해서, 그러면 염증은 가라앉히고 속은 안 쓰리는 약.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콕스1은 얘는 놔두고, 콕스2만 선택적으로 억제를 해버리면 위장 증세는 안 나타나고 염증만 가라앉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온 약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처음 받는 분도 있을걸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저게 좀 비싸요, 저거. 그래서 어른 병원에 이제 뭐 정형외과 가가지고, 저는 막 그 환자가, 저는 약 안 먹을래요. 저기 그 속세가 저 약 못 먹어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속 안 쓰리는 약 있어요. 요즘 나온 거, 처방해 준 게 저거예요. 좀 비싸죠. 이거 처방해주면 그래도 덜 속이 쓰리는 거죠. 이것도 NSAID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좋은 약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선택적 콕스2 억제제, 대표적인 게 세레콕시브란 거예요. 나중에 한번 그 주위에 한번 처방받고만 그런 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정리했고, 자, 마지막. 타이레놀. 잘 알고 있죠? 타이레놀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대표적인 그런 성분인데, 얘는 콕스2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해요. 그러니까 위장장애가 얘도 별로 안 일어나겠죠. 위장장애는 별로 안 일어나고, 그 대신 얘는 항염 효과는 별로 없어요. 다시 중추신경이 구간되기 때문에 타이레놀을 얘는 항염증 효과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로 언제 먹어요? 타이레놀 그냥 머리 아프다, 두통일 때, 그렇죠? 그냥 진통제.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건 NSAID라고 하는 거, 요거 NSAID라고 하는 거는 진통, 해열, 소염제. 다시 한번 진통, 해열, 소염제까지 가고, 타이레놀은 진통, 해열까지만. 소염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오늘 시간 다 갔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우리 굉장히 밀접하고 한 건데, 근데 핵심이 뭐냐면 제가 오늘 이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가 이제 원래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말한 오프라벨 들어가 아까 제가 개념 얘기했죠. 그 얘기한 것 중에서 항암 효과가 있는 약이 있어요. 제가 이게 쉽게 나와졌는데, 그래서 아까 메트포르민 당뇨약 있었죠. 그리고 항기생충 약, 아까 저기 그 메벤다졸 있었죠.
항생제에 있었죠. 심지어는 항진균제, 항말라리아제. 항말라리아제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항말라리아제는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효과 있다고 계속 언급된 약이에요. 클로르킨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주로 미국의 지금 대통령 이름이? 트럼프. 트럼프가 계속 얘기했잖아, 저거. 그래서 자기 저거 먹는다고. 어? 항말라리아 약. 코로나도 효과 있다고. 근데 얘가 지금 암에도 저거 쓰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자,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소염제. 지금까지 했던 게 원래는 항염증 작용을 하기 위해서 나온 약인데,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나온 약인데, 예를 들어서 뭐 아스피린, 아까 말했듯이 뭐 이부프로펜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항암 효과도 있대요. 항암 효과도 있대요. 그 얘기를 내가 오늘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거예요. 근데 NSAID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좀 생소한 거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고, 왜 그게 가능하냐면 내가 다시 또 보여줄 거예요, 이거. 왜 가능하냐면 잘 보세요. 여기 대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 여기 고혈당 문제 있죠? 고혈당. 아까 또 뭐랬어요? 만성 염증 문제 있죠? 여기 보면 저산소 문제 있죠? 저체온 문제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면 저걸 좀 해결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아까 말한 고혈당 문제. 그래, 고혈당 문제 해결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지만, 아까 말한 당뇨약, 메트포르민, 혈당 떨어뜨려 주죠, 그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그게 메트포르민 쓰이는 거예요, 그게. 항암, 암에. 그래서 자꾸 논문도 많이 나와요. 혈당 떨어뜨리는 거. 근데 혈당 떨어뜨리는 방법은 그거 쓰는 방법 외에도 뭐 있어요? 시기부터 시작하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던 걸 자꾸 연결시켜주는 이유가, 이게 그냥 사람들이 우연히 쓴 약이 아니라 논문들이 나와 있다니까. 사람 자꾸 연구해서. 그래서 이게 쓰인다는 거고. 자, 오늘 그 NSAID, 따라해보세요. NSAID. 앞으로 저런 거 나오면 NSAID. NSAID 하면 뭘 떠올려야 돼요? 소염제. 아, 잘하신다. 소염제. 원래는 진통, 해열, 소염제. 근데 그 중에서도 소염제. 염증을 갈아치는 약. 그거를 여기에 만성 염증이 문제가 있네. 이것도 이건 현대의학에서 저거 연구하는 거라니까요. 연구 많이 해요. 만성 염증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암세포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돼서. 그래서 염증을 좀 가라앉히면, 그러니까 소염제도 도움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근데 원인 솔직히 잘 몰라. 왜 그렇게 되는지는 사람들이 지금 연구 중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여기 지금 말한 대로 소염제가 항암 작용을 나타낼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오프라벨 들어오고 개념이라니까요. 메트포르민, 아까 그 혈당 문제. 그럼 저산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저산소 문제. 여기 뒤에 숲 좋잖아요? 좋은 공기 많이 마셔야지. 응? 산소 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깊은 산속, 옹달샘. 깊은 산속에 왜 들어가?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저체온 문제? 그러니까 온열치료 유행하죠, 요즘. 온열치료.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미토콘드리아 지금 제가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분명 있을 것 같아가지고 따로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미토콘드리아. 말도 어렵네. 하면서.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대사치료가 좀 재밌어요, 보면. 그 희한한 약까지 많이 써. 근데 그 약물들이 숫자 보면 거의 20개까지 되는데, 오늘 아까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또 나와. 여기 NSAID, 이건 제가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할 때 나온 건데, 아까 네벤다졸이란 기생충 약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어디를 여기서 한다고 그랬죠? 아까 요 엠페이지를 여기를 영향 준다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됐고, NSAID, 얘는 사실은 이게 뒤에 책에 나오는데 S기를 해. 근데 요거는 내가 개념을 설명해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사선 치료 있잖아요. 여러분 방사선 치료하서 방사선 했어. 방사선도
이 모든 기술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세포의 상태가 만약에 요 S기에 와 있으면 방사선 치료가 안 들어요. 저항을 받아.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게 세포가 얘도 여기 있다가 이 단계를 계속 이렇게 바뀌는데 마침 그 세포가 저 S기에 딱 와 있어. 거기다가 방사선 한다고 방사선 찌면 방사 치료가 안 들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말한 NSAID 같은 경우가 여기 S기에 듣는 약이기 때문에 방사 치료할 때 저걸 같이 써주면 보완해 줄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이 대사치료 개념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인 일이죠. 실제로 그렇게 연구되어 있어요. 제가 일례로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서부터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예요. 여기 한 이제 책에 나온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있어요. 이제 그거 앞에 요 개념만 잡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저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대사치료 일단 맛만 좀 보여드린 거예요. 오프라빌드라고. 그래서 저거 연구 많이 됩니다, 요즘. 논문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년부터 기생충약, 미쳤다고 그걸 먹어.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아니, 그때는 왜 처음에 나왔던 펜벤다질 그거 있잖아요. 개나 고양이들이 먹는 그거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혐오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왜 먹을까? 막 이렇게 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에 또 계속해서 얘기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됐어요.